자,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미래 캠프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을 3부에서 연결하죠.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간의 단일화 룰 협상팀의 일원입니다. 양측이 어제 첫対면을 했고요. 오늘 10시부터 또 2차 협상에 들어가는데 어제 이 시간에 안철수 후보 측의 협상팀 일원인 금태섭 상황실장을 인터뷰한 데 이어서 오늘 민주통합당 입장을 듣게 됐습니다. 앞으로 공식 브리핑 외에는 협상 중에 개별 인터뷰를 전혀 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금 실장이 출연해서 오늘 형평성 차원에서 오늘만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가 지금 양쪽의 협상팀을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는 셈이 됐네요. 김기식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그 첫 만남에서의 얘기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고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TV 토론은 네네. 날짜가 혹시 잡혔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방송사랑 협의를 해야 되고요. 예. 그거는 이제 TV 토론은 지금 선관위에서 한 번만 지금 허용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다 그 토론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는 예. 그 지상파 TV 토론 외에도 가능하다면 두 후보께서 국민들에게 그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복수의 토론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공중파 방송 TV에서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예, 그거는 법적으로 지금 선관위에서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예, 아시는 것처럼 그 편성권은 TV 방송사에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토론을 중계할지 안 할지도 각 방송사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임의로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방송사와 접촉을 통해서 방송사와의 합의하에 그런 알겠습니다.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곧바로 구체적인 사항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TV 토론을 하게 되면 그 토론에 의해서 그 배심원단 평가가 혹시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이건 그 룰미팅에서 더 정해져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 어제 저희가 공식 발표하기로 합의한 것 이외에는 언급하지 않기로 서로 양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떤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제 합의는 TV 토론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TV 토론을 포함한 토론을 하기로 했다. 그냥 그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여론조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국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보자면 민주통합당은 아마도 그 토론 이후에 최소한 배심원단 평가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일단 알겠습니다. 매일 회의 결과를 합의에 따라서 공식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네네.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공개를 합니까? 아니면 합의한 부분만 공개합니까? 그것도 그날 논의를 해서 합의된 부분 외에도 이견도 있으면 그 부분도 공개하기로 합의를 한다면 그 부분도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날 국민들께 보고드릴 내용들은 그날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익명에 의한 공개는 인정하지 못한다면서요? 이제 아무래도 그 양쪽 그 캠프에 관계자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 협상이 시작된 뒤로는 이제 국민적 관심도 그렇고 캠프의 관심들이 다 여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 관계자분들과 만났을 때 개인적인 사견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되었을 때 국민들께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또 신뢰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번 협상과 협의가 좀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이외에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알겠습니다. 언론과 국민에게 좀 분명히 하려고 하는 거죠. 어제 금태섭 실장은 그 안철수 후보 캠프 내 입장을 상당 부분 얘기를 하고 가긴 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단일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 여론조사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안 후보 쪽의 입장은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합도보다는 경쟁력 이쪽으로 더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번 단일화는 어쨌든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희망을 국민들께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동의하고 특히 양쪽 지지층이 그 결과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예. 지금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양자 대결 시에 견고하게 45%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양쪽 지지층에 이탈이 없는 예. 이런 이제 그 단일화가 필요한데요. 그럴 경우에 과연 여론조사 방식으로 양쪽 지지층이 과연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런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유불리를 떠나서 예. 이 단일화가 됐을 때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선에서 진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데 예. 그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과 양쪽 지지층의 이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면 거죠. 그런 점에서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그런 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문제입니다. 예.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질문드리고요. 그렇다면 여론조사 플러스 알파를 흔히 얘기한 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알파는 뭐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저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매일매일 언론에 공개하기로 한 이유도 예. 그다음에 TV 토론 이런 것부터 먼저 합의한 이유도 예. 단일화 과정이 저희들끼리 하는 어떤 협상의 과정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과정이 돼야 되고 예.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건 유불리를 떠난 문제다. 얼마든지 우리는 예. 유불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통 크게 국민만을 보면서 크게 양보하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의 생각과는 달리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잘 받아들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플러스 알파냐 이런 좀 공학적인 문제보다도 어떻게 국민들께서 이 과정을 함께하고 또 참여하시고 그 참여한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결과는 승복해야 된다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갖고 계시거든요. 예. 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국민들의 참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거죠. 말씀을 요약하면요. 다양한 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경선을 치른다라는 것은 흔히 하는 얘기로 국민 참여 경선이 됩니다. 네네. 국민 참여 경선이 되면 그 방법은 그 지금까지의 몇 가지의 그 과정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상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모바일 투표 문제라든가 이건 그동안에 좀 논란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TV 토론 후 배심원단 여론조사 평가 네. 이런 것들이 되는데 대개 그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열흘 내지 열하루 정도가 준비하는데도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좀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이 되고요. 또 TV 토론 후에 배심원단 평가도 최소한 다음 주 초까지는 양쪽의 합의를 이뤄야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고 실행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그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저는 이제 방법론보다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이 동의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단일화라고 하는 이 원칙을 실행할 거냐라는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그 손석희 교수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옳고 원칙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15일 내일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16일까지는 합의를 해야만 이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가 여러 가지 주장이 있겠습니다만 이걸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고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논의가 질질 끌려서 시간적인 문제로 어떤 방법이 제외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신속한 논의를 저희가 원했던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어쨌든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 방식에 따라서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좀 합의를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로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모바일 투표를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안철수 후보 쪽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가 지나버리면 현실적으로 모바일 투표를 포함한 경선은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성의 있게 노력을 할 거고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간에 쫓겨서 어떤 방법이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예. 포기되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원칙적인 입장 이외에 구체적인 문제는 앞서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논의된 것이 논의되더라도 이게 어쨌든 공의된 알겠습니다. 합의해서 발표하기로 한 것 외에는 얘기하지 예.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예. 여론조사 문항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안철수 후보 쪽의 입장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에 대한 답은 아직 하질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적합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민주당 쪽의 전략은? 저는 그런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디테일한 세세한 문제를 지금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양쪽 지지층의 결과를 흔쾌히 수용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거냐 이런 관점에서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항이 물론 여론조사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 자체가 국민과 함께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좀 국민 참여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기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기는 없고요. 사실 지금 제가 굳이 언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손석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지지도든 적합도든 경쟁력이든 어떤 항목에서도 저희 당의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여론조사상에서 이제 우리가 앞선다고 해서 자 그럼 이제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공학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희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12월 19일 날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월 19일 승리에 기여하는 방식의 단일화가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과학적 판단 이전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른바 역선택의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금태섭 실장하고는 이 문제를 잠깐 얘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게 미국인데요. 역선택이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민주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민 참여 경선을 할 때 공화당 지지자들이 들어오는 경우를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선택이 선거 결과를 뒤집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고요. 실제로 그 역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앞서 사회자께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역선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오는 후보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문재인 후보가 계속 안철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반대 역선택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 쪽에서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피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저희는 그런 유불리를 따져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여론조사 할 거냐 말 거냐 여론조사의 항목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본선에 들어갔을 때 위험하다. 이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협상이 시작이 된다니까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룰 협상팀에 들어가 있는 김기식 미래캠프 지원단장이었습니다.